2024년 봄 첫 음악방송에 간 5명의 신인이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센느입니다. 노래가 아니라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처럼 허리를 굽히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우리 회사 크기 때문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훗날 멤버 한 명이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그게 다 내 탓 같았던 밤. 그런 밤을 겪어본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을 겁니다. 훗날 이 회사의 장부에는 57억이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순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주헌, 1990년생입니다. 버클리 음대에 다니던 시절 그는 자기 노래를 유튜브에 올리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우연히 본 기획사에 캐스팅돼 2015년 보컬 그룹으로 데뷔했지만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명으로 시작해서 무명으로 끝난 데뷔였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안 뜨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는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그는 버클리 동문들과 작은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름은 더뮤즈 엔터테인먼트. 시작은 3사람, 그리고 통장을 탈탈 턴 돈 전부였습니다. 있는 돈 조금씩 모아서 1,0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했어요. 이 회사의 이사, 김혜수는 훗날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몇 없어서 이사가 회계까지 도맡았고 대표는 운전대를 직접 잡았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이 작은 회사가 5명의 걸그룹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름은 리센느. 거제도 출신 원희, 일본 칩에서 온 미나미, 경주에서 온 제나, 그리고 리브와 메이. 데뷔 앨범은 34,125장이 팔렸습니다. 역대 걸그룹 데뷔 초동 10위.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백업 댄서 없이 서는 무대, 화려하지 않은 의상, 그리고 음악방송 대기 명단에서 자꾸 밀려나는 이름. 뮤직뱅크 한 번 나가고 그 다음부턴 아무것도 못 나갔어요. 이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표는 스스로 로드 매니저가 됩니다. 리센느 프로필을 집에서 600장씩 뽑아 방송사 로비를 돌며 직접 돌렸습니다. 손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꽃까지 들려보냈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전직 축구선수에게도 그는 리센느라는 신인 걸그룹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명함 한 장이라도 더 돌리면 무대 하나가 더 생길지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시각 5멤버는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데뷔하면서 각자 개인 휴대폰을 회사에 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3년 통화용 공용폰 한 대와 데이터 안 되는 개인 기계로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그 공용폰 한 대를 5명이 돌아가며 썼습니다. 지하 연습실에 물이 새 들어온 날엔 멤버들이 밤새 양동이로 물을 퍼 날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는 서프라이즈로 찾아가 흙바닥 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라면 어디든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노래가 2024년 8월 27일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묻힙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회사엔 나름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멤버들은 담당 팀장을 회의실로 불러 작정하고 불만 회의를 엽니다. 안건을 빼곡히 적어 온 참이었습니다. 공용폰이 하나뿐이라 부모님과 통화하기 힘들다는 것, 연습실 방문이 없어져 에어컨 바람이 다 샌다는 것. 방문이 없어진 사연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습생 시절 몰래 라면을 먹다 들킨 일부터 급한 마음에 문을 3개 닫아버린 일까지 사고가 쌓여 뜯겨나간 방문이었습니다. 팀장은 하나하나 반박하면서도 종이에 적힌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이 작은 회사에선 팀장을 훈장이라 부를 만큼 위아래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회의 끝에 나온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이번 컴백에서 1등을 하면 그때 방문을 다시 달아주겠다는 것. 멤버들은 그 말에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데뷔 후 2년 가까이 리센느는 거의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자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셀프로 화장을 하고 노래방 라이브를 하고 춤을 추고 밥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는 사람은 많아야 500명이었습니다. 그 500명 중엔 방송을 틀어놓고 잠든 채 출근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숫자라도 채워주자는 마음이었다고 나중에 팬들 스스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데가 없어서 새벽에 혼자 켜둔 그 화면 앞을 지켜본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다는 것. 무언가를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올라간 영상은 1600개가 넘었습니다. 그 시절 찍힌 영상들 중엔 한 행사에서 담당자에게 무대 시간을 단 1분만 달라고 사정하던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무대가 정말로 간절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 장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더뮤즈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은 17억 7천만 원. 그런데 순손실은 56억 9천만 원, 약 57억이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잃는 돈이 3배 넘게 많았습니다. 그 무렵 K-팝판의 돈 격차는 잔인했습니다. 대형 기획사는 앨범 하나를 만드는데 100억 원까지도 붙습니다. 중소기획사 손에 쥐어지는 제작비는 그 29분의 1이 전부였습니다. 그 판에서 살아남는 작은 회사는 해마다 손에 꼽혔습니다. 버틸 수 없어진 회사는 2025년부터 투자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 목표는 50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적어 목표는 2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대표는 리센느를 접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두려워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5명에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무너진 건 돈 앞에서가 아니라 무대 앞에서였습니다. 2024년 리센느의 첫 음악방송 날. 5명은 그날 노래보다 인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허리 숙여 안녕하세요 리센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표의 손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우리 회사 크기 때문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멤버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6일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거제도 출신 원희의 개인 유튜브 채널. 미나미가 즉흥으로 내뱉은 한마디. 거제 야호. 그 한마디가 쇼츠를 타고 퍼졌습니다. 2달 뒤인 5월 22일 거제시는 리센느 멤버 전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6월 9일 더뮤즈 엔터테인먼트는 20억 원 투자 유치를 확정합니다.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소기획사 글로벌 도약 지원 대상 10팀을 선정합니다. 그 명단에 리센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2년 전 발매 당시 차트 900위권에 머물던 노래 러브 어택이 멜론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릅니다. 발매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그 여세로 카라의 곡을 리메이크한 후속곡 프리티걸도 톱백 차트 1위에 오릅니다. 묘하게도 이 노래의 원곡 주인공 카라 역시 한때 생계형 아이돌이라 불리던 시절을 지나 정상에 오른 팀이었습니다. 원희의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10만 명을 넘었고 리센느는 편의점 브랜드의 첫 단독 모델로도 발탁됐습니다. 방송에서는 거제 관광객이 3배로 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회사는 멤버들에게 새 숙소를 선물합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그 이사가 이번엔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직접 했습니다. 새 방을 본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이제 이런 공간에서 지낸다고. 이 이야기를 편집한 방송사 PD는 훗날 자료를 보다가 스스로도 이 그룹의 애청자가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세요. 어딘가에는 지금도 프로필 600장을 들고 방송사를 돌아다니는 또 다른 이주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집이 공개되던 방송엔 이런 말이 담겼습니다. 음원 차트 아침마다 확인할 재미가 있겠다. 2년 전 복도에서 인사만 돌리던
그 첫 방송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5 멤버와 대표, 그리고 그 시절부터 지켜본 몇몇 팬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뒤에서 울던 남자는 이제 웃고 있습니다.